네, 중요합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노동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노동법은 다른 세법이나 상법 이런 것과는 다르게 회사의 형태가 법인인지 개인 사업장인지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을 보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고, 다만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일부 규정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근로기준법 규정이라든지 연차, 유급, 휴가,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가산 수당 이런 것들은 사실 근로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상시 근로자를 산정하는 기준은 단순히 어떤 특정 시점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네. 우리 대법원도 상시 근로자를 뜻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평균 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모두 포함해가지고 실제 업무의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네. 단기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근무해온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이런 부분들도 모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의 특성과 운영 형태에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도 있고요. 이번 사례에서는 김영주 씨가 근무한 회사가 로아 관광회사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운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부분이 이 사안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최근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또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궁금합니다. 어땠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판단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그 제11조 1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법인격의 분리 여부가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 되므로 법인격이 다른 기업 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다만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 조직 사이에 단순한 기업 간 협력 관계라든지 계열 회사라든지 모자 회사 사이의 어떤 그런 구조가 아닌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사업장, 또 하나의 사업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분리된 법인이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유기적으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단한 거를 좀 참고를 해보면 로아 관광회사와 로이어 인력회사도 대표가 동일하고 업무가 서로 연계되고 있고 또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서로 또 협업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해외에 본사가 있는 경우에도 한국에서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형성되고 노동이 제공되는 장소가 또 한국이라면 한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해당 사업 운영의 어떤 실질적 구심점이 한국에 있고 또 채용, 업무 지시, 급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인데다가 또 우리나라 노동청에 등록된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우리 근로기준법이 적용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사 안에서도 김영주 씨는 한국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또 받았고 또 업무 지시도 한국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이건 제23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이 필요가 있어야만 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인정이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도 정당성을 좀 갖춰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걸 좀 회피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을 좀 해야 되고요. 또 별도의 그런
근거가 되는 조건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 사안에서는 회사의 그 청산이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다른 대체 방안을 좀 검토했는지, 또 근로자와 협의를 좀 했었는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만약 로아 관광회사와 로이어 인력회사가 사실상 좀 전에 살펴본 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이 되었다면 그 중에 일부 직원만 이거 해고하는 것은 사실 이제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네. 네, 만약 이제 로아 관광회사와 로이어 인력회사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상시 근로자 수가 이제 5명 이상으로 판단이 될 거고요. 경영상 해고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네. 김영준 씨 부당해고의 진정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차적으로는 김영준 씨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청에 부당해고 진정서를 제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진정을 제기하게 되면 노동청에서는 진정인과 사용자 회사 측 의견을 좀 청취를 하고 노동감독관이 이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만약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사용자에게 원직 복직이나 아니면 임금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제 노동청의 원직 복직 명령이나 이제 임금 지급 명령을 이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자는 이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별도로 하거나 아니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이제 또 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반대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도 노동청 판단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지방노동위원회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 이렇게 이어지는 행정심판 절차가 계속 진행될 여지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해외에서 자금을 유치하거나 또 해외 법인들이 국내에 이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 사례와 비슷하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제 해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 법규가 우리나라와는 좀 많이 달라가지고요. 사용자 측에서는 우리나라 법률을 잘 이해 못해가지고 노동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우선은 이제 근로계약서를 이제 반드시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요, 잘 보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급여 지급 방식이나 세금 공제 내역 그리고 이제 업무 방식 등을 좀 판단해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인지도 좀 파악을 해놔야 되고요. 네. 사전에. 또한 근무하게 되는 외국인 투자법인 의 그 기본적인 법적 구조라든지 이제 본사와 지사 간의 관계를 좀 확인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네. 그래야만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뭐 채권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이제 근로계약이 이제 해고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이제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으면 노동청에 즉시 그 진정을 좀 제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김영준 씨 갑작스러운 회사 청산 그리고 해고 통보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김영준 씨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좀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게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우선 노동청에 부당해고 진정을 신속하게 제출하셨다고 하니 잘하셨고요. 로아 관광회사와 로이어 인력회사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도록 노동청에 계속 요청을 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의 증언을 확보하면 더욱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김영준 씨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다분해 보이니까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